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태규입니다. 새로운 PD. 예. 네, 어리고 어린 PD. 찾아라 PD. 네. 예. 이쁘지 않습니까? 어리면 다 이쁜 거 아니에요? 다 가려가지고. 그죠? 일부러 가렸습니다. 네. 그 N을 가지고 왔는데요. N에 대해서 난 평가가 애를 가지고 왔다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아, 여러분들 이거 기다리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 아이서티가 뭐라고요? 아이가 30명이라고. 아, 예. 부자들만 탈 수 있는 차입니다. 갑부들만. N에 대한 평가가 그 소비자들에 따라서 또 전문가들에 따라서 나뉩니다. 네. 어떤 소비자들은 정말 대단한 브랜드를 현대에서 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평가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거 맛만 보는 거지. 이게 스타일, 스포츠 스타일이지. 이게 진정한 스포츠는 아니죠. 리얼 피어 스포츠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왜? 이전에 뭐 포르쉐라든지 M, 그 다음에 AMG, 골프 R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극한에 근접한 트랙을 마치 공도에서 실현한 것처럼의 어떤 스포츠를 그 날 것처럼 피어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야 이거 뭐야 뭐 막 보다 말라는 거야 뭐 시시 코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건 정작 모터스포츠를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들은 이 현대 M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게 팩트예요. 이러면 또 오토기어가 현대로부터 또 얼마를 먹었길래 이런 엄청난 워딩을 하냐 하겠지만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아십니다. 왜 모터스포츠 전문 브랜드들이 현대 N을 경계하고 이게 두려운 존재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터스포츠는 서민들의 스포츠가 아니에요. 귀족 스포츠라고 하죠. 네. 왜 귀족 스포츠였냐면 실제로 귀족들이 한 스포츠입니다. 실제로. 그럼 왜 귀족들이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귀족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모터스포츠를 보통 이제 그랑프리라 그러잖아요. 뭐 F1 그랑프리, 네, 뭐 그랑프리, 이런 식으로, 뭐 시합, GP. 경기를 네. 그랑프리라고 많이 부르죠. 그게 원래 마차 경주, 이 말의 경주를 의미하는 프랑스 말이에요. 그랑프리가.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1897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최초의 대회가 그 개최가 됐고 그 우승자가 그 아르망 푸조. 푸조가 거기서 우승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들어준 사람이 다임러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와 합병을 해서 지금의 그 다임러 벤츠 거기에서 이제 창시자였던 고트립 다임러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자동차는 귀족, 아니면 자본가 아니면은 소유를 못했어요. 근데 모터스포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그러니까 돈 말고 기름. 기름? 그럼 중동? 아, 또 땅이 필요하잖아. 연습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주.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평민들이 꿈도 못 꾸지. 폴로가 왜 귀족 스포츠예요? 말이 있어야 되고 네. 땅이 있어야 되고 말이 가격이 어마무시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서민은 꿈도 못 꾼단 말이에요. 봅슬레이도 그 동계 스포츠 중에서는 귀족이란 말이야. 왜? 트랙 길이. 트랙도 있어야 되고 봅슬레이 그것도 엄청 비싸고 이런 스포츠들은 아무나 못해요. 그쵸. 자, 그러면 왜 귀족들이 그러면은 모터스포츠를 했냐? 예전에 중세시대 때 귀족들은 뭘 했어요? 전쟁에 나갔지? 네. 기사도 정신이 뭐예요? 곧 나는 귀족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 상징이야. 그럼 왜 기사도 정신을 발휘했겠어? 사람이 과시.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받으면 이건 평민인 거예요. 근데 나는 신념 때문에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어. 이러면 뭔가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거지. 이게 귀족이야. 그러니까 종교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귀한 몸이지만 나는 나가서 전쟁에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 기사도. 이게 귀족의 상징이었거든. 나는 특별해. 그래서 그 귀족이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그래도 살으려고. 갑옷을 보면은 틈이 없잖아. 그거 하고 어떻게 싸웠나 싶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걸 명예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귀족들을 바탕으로 전쟁을 했었던 유명한 도시들, 모데나, 이탈리아에, 네.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 이런 데가 뭐가 발달했냐면 이 마차의 어떤 그 도구들, 그다음 병장기, 그러니까 대장장이들의 장인들이 많아. 왜냐면 귀족들에게 무기와 기술. 말의 어떤 마구와 뭐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대대로 뭐 철을 다루거나 이런 기구들을 잘 다루는 업체들이 그래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귀족들을 위해서 전쟁 나가면 갑옷 만들어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변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근대화가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전쟁이 이제 말 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탱크 타고 비행기 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딱 생기니까 공중전이 생겼어. 이제 귀족들이 야 우리가 말은 이제 좀 그렇고 이제 뭘 타야 돼? 전투기를 비행기를 타야지. 그래서 비행기도 사실 돈 많고 많이 타봐야 이걸 조종을 하잖아. 그쵸. 귀족 아니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통해서 또 전세를 뒤집고 또 뭔가 기여를 하는 나는 내 목숨을 바치면서 뭔가 신념을 위해서 뭔가 멋있잖아. 특권층의 권리를 어떤 이렇게 행사하는 것 같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현대판 기사도로 그 사람들이 여긴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제 뭐를 해? 그 사람들이 전시에는 파일럿을 했고 평화로울 때는 레이스에 참가를 해서 레이서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직도 레이서들을 뭐라고 부르냐? 파일럿이라고 불러. 아직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레이서에 참가를 했어. 그럼 레이서가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안전한, 지금도 사망률이나 부상률이 높지만 밀레밀리아라든지 뉴브레클링 24시, 뭐 르망 특히 24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골길을 달려야 되고 좁은 길, 뭐 이런 안전 패스 없는 길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 사망률이 25%였어요. 그러니까 레이서 4명 중에 1명은 죽었단 말이야. 그럼 초창기엔 더 있을 거 아니야. 초창기에는 뭐 3명당 하나 뭐 더 이상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스포츠들을 귀족들이 기사도 정신 때문에 했단 얘기예요. 그걸 하니까 나는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 그래서 태동한 게 모터스포츠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 예전부터 그런 어떤 기사들에게 병장기나 무기나 이런 어떤 갑옷들을 공급했던 이탈리아의 모데나, 거기서 뭐가 생겼어? 페라리가 생겼지. 그리고 그 옆에 삼형제가 또 뚝딱뚝딱 해가지고 한동안 르망 24시를 지배했던 마세라티가 생겼어. 그리고 뭐 트랙터 운전자긴 했지만 그 엔초 페라리에게 모욕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나 하나 차릴 거 해서 누가 또 람보, 페르치오 람보르기니가 세계 브랜드가 거기다 모데나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스투트가르트에 뭐가 있어요? 벤츠, 포르쉐. 예,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가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에서 기사도 정신, 귀족들에게 공급을 했었던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고급 도시들이 지금의 자동차 시장도 모터스포츠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스포츠는 지금도 이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름만 대면 아는 브랜드,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엄청난 후원이나 뭐 이런 걸 받지 않는 이상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레이서들이 자질이나 어떤 반사신경이나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못 낸다?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경험이 없는 거야. 아니, F1을 하려면 포뮬러카를 타고 죽돌이를 해야지. 서킷을 많이 돌아보면 요령이 생기고 기술이 늘고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생판 타보지도 않았는데 컨트롤라인에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대줄 거야.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먹고 살기 급급했는데, 먹고 살기 급급하면 밥 사 먹는 돈도 없는데 뭐 영화 보고 뮤지컬 보고 못 한단 말이야. 모터스포츠 꿈도 못 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터스포츠라고 하면 한국처럼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먹고 살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 지가 뭐 몇십 년 안 된 국가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유럽은 예전부터 늘 보던 거예요. 늘. 물론 평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상관이 별로 없다지만 그래도 늘 귀족들이 전쟁 나갔을 때 기사도 우리가 봐왔고 또 뭐 폴로 봐왔고 또 그랑프리 초창기 말에서부터 자동차 경주 봐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친숙한 거야. 그래서 관전 나라도 가고 또 저변학대도 되고 한데 아시아권이나 뭐 중국 뭐 이런 뭐 좀 형편이 최근에 나아진 나라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F1 시작됐을 때 누구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2010년. 네, 그리고 뭐 모터스포츠들 이렇게 원메이크 전 많이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늘 보던 게 아니야. 이게 뭐지?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모터스포츠를 좀 해볼까 하고 알아보니까 스포츠카 얼마, 뭐 스포츠 파츠 얼마, 뭐 얼마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는 거지. 이러니까 사실 모터스포츠는 굉장히 우리하고 동떨어진 거다. 그냥 차는 실용적이고 현대차처럼 그냥 정비소 갖다 주면 하루에 다 고쳐지고 뭐 이렇게 좀 파츠 뭐 사고 나면 쉽게 고칠 수 있고 또 실용적이고 뭐 이런 차들만 선호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모터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부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기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또 아시아권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어. 어떤 사람들? 고문인 같은 사람. 그렇지. 왜 내가 왜 나와? 고문인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린 나이에 성공한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또 인생을 이제 성공적으로 살아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뭐 여유롭고 이런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눈을 돌려보니까 모터스포츠 잘하는 브랜드가 포르쉐,
그 다음에 뭐 BMW M, 뭐 AMG도 최근에 뭐 AMG, 예. 양산 라인에서 힘을 그 이런 거를 이제 즐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가 최소 1억 정도는 줘야 그렇죠. 트랙에 들어가서 심심치 않게 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트랙은 차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뭐 100% 가깝게 쓰기 때문에 열화율이 일반 도로에 비해서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 10배 이상. 뭐 브레이크 패드를 한 날에 다 쓰기도 하고 타이어를 뭐 드리프트 하면은 그냥 몇 시간 안에 다 녹여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일도 뭐 그렇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암이라든지 뭐 부싱이라 이런 거에 막 남아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교체를 해야 돼 계속. 그런데 이걸 유지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막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몇 천만 원의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해본 사람들도 돈이 좀 있어도 와 이거 진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미리 알면 겁나서 못 들어가고. 그렇죠. 모르고 들어왔다가 네. 허걱하고 아이 그만해야지 하고 나오고. 그렇죠. 좀 빠져든 사람은 나중에 폐가망신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직 폐가망신은 안 했어요. 왜냐면 아반떼가 구해줬어. 이거 없었으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터스포츠를 잘해왔던 브랜드들은 이런 거야. 아 우리가 귀족인데 우리가 귀족 서포터를 했던 그런 제조사들인데 니들이 아니 모터스포츠를 하려는데 몇백만 원 들고 와? 정신 있는 거야? 야 브레이크 모노블록 6P 하나당 200은 줘야지. 두 개 해가지고 400에 카본 윙 한 7, 800? 한 1000만 원은 들걸? 디퓨저? 한 500?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렇게 불렀지 이게 포르쉐나 페라리로 가면 더 올라가. 근데 사람들은 그렇구나. 내가 귀족 스포츠를 즐기는데 이 정도쯤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N이 나와버린 거야. N이. 근데 사람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야 이게 N 뭐 N보다 하나 많아? 앞이야? 그 LMN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기아는 다음에 L이야? N이라는 건가? 좀 뭐, 띄어서 하지. 뭐 이런 얘기도 이게 많았죠. 뭐야? 그런데 이제 뭐 엘버트 비어만이 왔대요. M을 그렇죠. 총괄했던. 그래? 하여튼 뭐 보겠어. 벨로스티 N이 나왔어요. 첫 작품이야. 아이소티 N이 나왔어요. 근데 이 차들이 처음 나왔는데 이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렇죠. 골프 GTI를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포르쉐 엔트리지만 밸런스가 극한이었던 박스터도 꽁지를 따라가면 얘가 꽁지를 놓치지를 않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스포츠 양산카가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뭐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나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압도를 해야지. 더 M이든 AMG든 M보다 알파벳이 앞이었으면은 출력도 높고 차도 더 멋들어지고 전용 파츠 줄줄이 달고 이게 모터스포츠화를 제대로 보여줘야지. 이건 뭐야 이거 뭐 골프 GTI보다 약간 출력 높고 뭐 약간 뭐 0-100 6초 뭐 5점 몇 초? 야 이게 뭐 되겠어? 이런 사람이 있고 야 이게 3천만 원에 이런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와 이게. 이건 정말 미친 완성도고 이건 미친 기획이야. 현대가 이거 미치고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맞는 얘기일까? 둘 다 맞는 얘기야. 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맞고 틀리고가 없어.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귀족 스포츠라고 해서 그들을 서포트했던 포르쉐나 BMW, M이나 AMG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거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진영은 현대 N이 좀비 같은 거야. 황소개구리 같은 거야. 개구리 잡는 황소개구리. 생태계 원조. 생태계 백종원이야. 백종원이 나타난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기존에 그 체인점들 많았고 음식점들 많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대패 삼겹살 뭐 쌈밥집 생기기 시작하더니 막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소고기 소고기 100g에 45,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나왔고 100g에 25,000원인데 소고기 진짜 소고기 맞아요. 근데 맛을 보니까 더 부드러워. 먹을만해.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응? 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왔는데 딱 보니까 그냥 벨로스야. 양산차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터치업만 했어요. 몇 가지 스포츠적인 어떤 특징, 엔진, 변속기 뭐 몇 가지 해놨어. 그리고 뭐 부싱이나 서스펜션 좀 강화시켜놨어. 근데 딱 보니까 다 양산 부품들을 조금씩 만져놓은 거예요. 현대 그 블루 엔즈에 가면은 가격도 심지어 양산차하고 별 차이도 안 나. 있는 부품을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양산차를 썼는데 그래서 가격도 양산차에서 조금 더 주면 되는데 퍼포먼스가 올해 100년 이상 스포츠를 해왔던 브랜드가 갈고 닦아서 낸 5천만 원 이상의 스포츠카의 감성이나 성능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브랜드들, 이런 스포츠 브랜드들을 그동안 수없이 연구해오고 갈고 닦아서 상품화 시켰던 브랜드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무조건 이게 얼마예요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줬는데 니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유통질서 너 이거 상도도 상도가 이거 상도가 상도가 없는 거야. 야, 이제 소고기 100g 4만 원 못 받겠네. 자, 우리가 흔히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험이 많아서 이렇게 뭐 사전 단계 건너뛰고 싶은데 상대방이 잘 안 움직여주면 뭐라고 얘기해? 아, 선수끼리 왜 이래? 그러잖아. 네. 먼저 이렇게 모터 스포츠 시장을 선점했던 기업들이 볼 때 현대에 보는 시각이 그거야. 아, 선수끼리 왜 이래? 이거 시장 이렇게 틀어놓으면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닦아놓은 시장인데 니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허집어 놓는 거야. 아니, 카본 저 윙하고 이거 해가지고 190만 원에 받는다고? 디퓨즈하고 립하고 뭐 200 얼마? 뭐 모노블록 브레이크 넣고 직구 해가지고 220만 원? 니들 뭐야? 이게 트랙에서 이 정도 랩 타임을 끊는데 뭐 차값이 기본이 얼마?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스포츠 감성이 귀족에서부터 출발해 왔고 그 귀족의 감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얻으려면 돈을 준비할 자세가 돼 있어야 돼라는 걸 주입시켜 왔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해도 되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순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숨통을 재는 거예요. 맞아요. 그 브랜드들의.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벨로스터가 아이서티 N하고 벨로스터 N밖에 없어요. 현대 N이. 그런데 이게 아반떼 N, 소나타 N, 그 다음에 제네시스도 N, 네. 전기차도 N. 그래가지고 웬만한 라인업에 N이 하나씩 딱 껴가지고 이게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 1억 언저리 되는 차의 턱 밑까지 퍼포먼스가 쫓아갈 수 있는데 유지 보수 비용이 양산차 수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까지는 서킷 들어가면은 상무, 이사, 최하가 부장님, 임원진들. 아니면은 뭐 개인사 벤처기사 대표, 네. 뭐 변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대리 과장, PD도 들어간단 말이야. 벨로스터엔을 가지고. 그렇죠.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 스포츠를 그냥 그림의 떡으로 바라보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니들도 할 수 있어. 이게 귀족 스포츠 옛날 얘기야. 우리가 해줄게 하고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 현대가 해자라서 그렇게 해줬느냐? 전략을 진짜 기가 막히게 세운 거야. 이 시장을 박살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어떤 영상을 찍었냐면 고성능 스포츠카, 퓨어 스포츠카 시장을 왜 전기차 시장이 열렸는데 그냥 그걸 지켜주냐. 그냥 박살내라. 그게 게임 체인저다. 현대가 N을 들고 온 건 제네시스나 이런 어떤 고급차들이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바로 얘가 게임 체인저야. 그렇죠. 얘를 가지고 시장을 흔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어? 기존에 꿀 빨던 모터스포츠의 그 오래된 고성능. 브랜드들의 그 관습, 관례, 그 다음에 형성된 불합리한 가격들, 그 다음에 모터스포츠를 그 즐기던 계층,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밑으로 저변학대로 해서 확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가 어떤 전략을 쓰는지 대충 답이 나와요. 벨로스터에는 현대가 무리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 정도 가격으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연구 개발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고급 부품 넣고 특별한 파츠 넣어서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이거 팔고 남을 생각을 해서 한 건 아니에요. 보면 마진이 굉장히 타이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면 적자예요. 적게 팔리면 적자이기도 하겠죠.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이라는 거는 물량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승부를 볼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하는 건 그 전략이에요. 내가 게임 체인저 되겠고 니들 꿀 빨고 왔던 시장 내가 바꿔놓겠다. 그래서 지금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야 20대 중반부터 현대 모터스포츠의 맛을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40대가 되면, 그래서 주요 구매층이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유럽 뭐 벤츠, BMW, 포르쉐? 뭐 그게 뭐야? 내가 어려서 벨로스터엔 타봤는데 다 잡더구만. 예전에는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포르쉐가 다가와. 그럼 비껴줘야 될 것 같아. 왜? 쟤는 나보다 엄청난 차니까.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벨로스터엔을 타고 서킷이나 와인딩에 갔는데 얘가 날 떨어뜨리지 못하네? 그리고 운전 잘 못하는 애 만나니까 내가 얘를 앞서버리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 별거 아니구나. 해보니까 진짜 해볼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럼 왜 영화 소재로 나오잖아. 학교 짱이라서 둘둘 떨다가 어떻게 한 대 툭 쳤는데 걔가 기절했어. 그 다음부터는 전세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현대판, 현대의 컬러의 모터스포츠를 맛보게 해야 이 친구들이 주요 고객이 돼서 모터스포츠를 여유 있게 즐길 때 현대 N을 가지고 한단 말이야. 손킷에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판이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거 꼭 저렇게 비싼 돈 주고 주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뭐 그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뭐 한 로터 하나당 900만 원, 1000만 원 안 줘도 200만 원으로 이거 싹 다 바꿔주는데 그냥 그거 쓰면 되겠구나.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뭐 카본 립 뭐 포르쉐에서 견적 내보니까 900만 원, 1000만 원 나오던데 얘는 뭐 다 달아주고 400이면 다 되는데 그래도 멋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모터스포츠는 소모품이야. 이거는 뭐 양산차처럼 이게 A2B처럼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메인터넌스하고 정비하고 해야 돼요. 교체하고. 그러면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 그쵸. 근데 현대가 이걸 특별한 파츠로 넣어준 게 아니라 양산 파츠에서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르쉐나 메르세데스 벤츠, AMG나 BMW M은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아, 저게 시장 판도를 바꿔놓으면 우리가 골프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동안 투자해온 거 아직 다 못 건졌는데, 아니면 더 좋은 시절을 겪을 수 있는데 왜 저것들이.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 그럼 왜 토요타는 못했는데 현대는 하느냐? 이게 또 문제. 토요타가 훨씬 더,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2008년에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F1 팀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 슈마허 동생 랄프 슈마허를 데려다가 어떻게든 혼다처럼 우승컵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못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그냥 가. 니들은 안 돼. 아키오 회장이 정리하고 이 신입사원서부터 그 가주라는 사이트를 이제 커뮤니티로 발전시켰고 거기에서 이제 가주 레이싱 출발을 했단 말이야. 그 가주 레이싱을 기본으로 토요타가 WRC 그 TCR을 나갔어요. 네. 그리고 WRC의 강자가 됐어. 그래서 정말 이 토요타의 스포츠 성능이 만만치 않단 말이야. 그 조율 능력이. 그렇죠. 토요타 86도 내놨어. 근데 왜 얘네들은 M 브랜드 같은 걸 안 내놓고 BMW M이나 AMG를 따라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일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특유의 사대주의. 그리고 유럽을 동경하고 미국을 동경하는 그 사람들의 성격. 그래서 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애니메이션 보면 배경이 다 중세 유럽이야. 맞아요. 일본인인데 유럽이야.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거 보면 그렇단 말이야. 그 사람들의 정서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귀족 스포츠로 했던 건데 우리도 그래야지. 그리고 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래야지.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더 잘해보려고 하거나 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 한국 사람들,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한국 사람들은 안 쫄아. 잘 안 쫄아.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일본을 허접으로 보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 기량이 안 되고 힘 안 되는 거 아는데, 아이씨 해봐. 해보는 거죠. 팔목부터 걷어. 그리고 안 돼? 야, 그러면 그냥 한번 부딪혀봐. 해봤어? 뭐 이런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야, 걔네들이 팔을 위에서부터 쓰고 내려? 그래가지고 마진 많이 가지가? 그럼 팔을 엎어. 그냥 우리가 그냥 양산차로 깔아버려.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부품 파츠 다 그냥 가격 낮춰버리고 양산차를 기반으로 3,000부터 스타트해서 아예 모터스포츠 판을 뒤로 흔들면 되겠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니까 가능했던 거야. 이거 국뽕이에요? 아니에요. 국뽕. 자, 맞죠? 처음에 얘기했던 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가 그 전략이 지금 스타트인 거야. 이제 시작이야. 그러면 이런 브랜드의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평가는 자유입니다. 이거를 엄하게 평가하셔도 되고, N이라는 스포츠를 이게 뭐냐, 골프 뭐 따라가지도 못하고. 자, 유럽에서 골프가 폭스바겐이 격찬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들은 귀족 스포츠였는데 그 귀족 스포츠를 요만큼 내린 거예요. 요만큼 내려서 그냥 뭐 대기업도 아니고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골프를 통해서 뭔가 모터스포츠를 즐겨서 맛을 볼 수 있게끔 해준 게 GTI예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의 포르쉐라는 말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GTI가 워낙에 밸런스가 좋고 하니까 더 즐길 사람은 알로 즐겨. 해서 극강의 골프의 상단에 있는 퍼포먼스카가 또 있는 거고요. 자, 그 정도만 해도 유럽의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이 저놈 새끼들 저것들 때문에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골프 알만 가도 전용 부품 쓰고 비싸요. 파츠들이. 그거 이게 서민들의 포르쉐라 그러지만 R까지 가면 그렇지, 그건 다른 문제죠. 서민이 못 즐겨요. 그렇죠. GTI까지는 해. 근데 그 폭스바겐도 딱 200
마력 초반대에다 묶어놓고 네. 애매하게 하잖아. 맞아요. 그야말로 시식만. 네. 근데 현대는 판을 바꾼 거야. 현대는 제대로 즐겨. 음. 그런데 더 싸게, 더 저렴하게. 교환비? 우리가 그냥 싸게 해줄게. 여러분들 그 트윅스 파츠 있잖아요. 벨로스터엔 무조건 하세요. 그거 다 해도 84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다 해도 카본 세라믹 로터 한 장 값도 안 나와요. 그런데 카본 다 둘러주죠. 브레이크 모노블록 해주죠. 휠까지 달아주죠. 뭐 알칸타라까지 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포르쉐나 메르세데스 벤츠 AMG나 M으로 견적을 내면 뭐 5배, 10배로 넣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현대가 하고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골프가 GTI 가지고 그 시장을 흔들었던 그 파괴력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더 세겠죠. 그렇지. 완전히. 그러면 BMW M이나 AMG나 포르쉐가 얘를 보는 지금 심정이 어떻겠어? 이를 갈고 있겠죠. 제발 망해라야. 제발 망해라. 망해라. 애나 제발 망해라. 시장에서 외면 받아라. 그리고 손가락질 받아라. 그쵸. 너희는 태생이 천 것이다. 이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야. 그쵸, 그쵸.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야이 천거사, 야이 산거사, 니들이 뭐 귀족 스포츠 맛을 알아? 뭐 전용 파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 진짜 답답해요. 물론 자유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현대에게 그냥 M뽕에 취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 친구들 M뽕에 취해서 계속 가게 만들어야 돼요. 아반떼 N도 내고 뭐도 내고 그래 우리가 진짜 잘하지? 현대가 소비자한테 N뽕이 취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렇지. 소비자가 현대한테 와 우리 N 내길 잘했구나라고 뽕에 취하게 만들어서 계속 내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는 소비자들이 거죠. 현대에게 M뽕에 취하도록 부채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M뽕에 취해서 계속 이런 차 만든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쵸. 현대가 이런 차를 만들던 제조사가 아니에요. 저는 얘네들은- 예상하지 못했죠. 우리 네. 솔직히 벨로스터로 N이 나온다길래 에이 그럼 뭘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막 나오고 보니까 와 우리 잘못 생각했었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었죠. 저랑 김창현 드라이버가 이 차 타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와 이제 시장 판도가 바뀌겠다. 이제 모터스포츠 누구나 다 하겠다. 야 현대 얘네들 N 이거 진짜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시장 뒤집어 놓으려고 게임 체인저로 내놓은 거고 분명히 얘들 이전 판매량이면 이거 대단 까지고 판다. 근데 얘네들 진짜 이를 갈고 냈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바꿀 수가 없어 이 판을. 그렇죠. 제대로 본 거야. 야, 뭐 김창현이 김정민이도 보는데 현대가 못 볼 리가 없잖아. 근데 그걸 과감하게 결단을 한 거야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고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이 개인으로서 계속 잘한다 하세요. 그리고 이건 잘한다 해도 돼요. 왜? 진짜 잘하는 거야. 맞아요.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 원가를 잘 절감하고 뭐 저스트인 타임이니 뭐 가이젠이니 그래서 세계의 어떤 그 포디즘의 흐름을 바꿔놓은 토요타마저도 못한 거야. 그걸 현대가 하고 있어. 양산 브랜드 중에서 이런 차 내놓고서 모터 스포츠 라인 M처럼 M의 3분의 1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파츠를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어디 있냐고.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칭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네시스는 이게 가망이 없어요. 제네시스는 방향이 다른 거죠. 지금 1970년도 같으면은 럭셔리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제는 가망이 없어요. 그거는 럭셔리 시장에서 걔네들이 이제 가망은 1%도 없어.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그냥 가성비 좋은 고급차로 계속 가야 돼요. 그냥 그 라인업으로 그냥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현대도 그걸 아니까 그냥 뭐 그 전용 부스 안 만들고 뭐 그러는 거야. 뭐 그 산타페 라인에서 GV80 만들고 뭐 다른 거는 뭐 전용 라인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얘는 달라요. 얘는 시장을 흔들 거야. 현대가 앞으로 계속 의지를 가지고 계속 N을 내면 얘는 시장을 흔들어요. 그럼 모터스포츠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이제 해외에서 현대의 원메이크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끌리어처럼. 이 차를 쓸 거야. i30 N을 쓰고 아반떼 N을 쓰고 벨로스터 N을 쓸 거야. 왜?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파츠가 싼 거야. 그쵸. 너무 괜찮은 거야. 너무 손보기도 좋고 양산차랑 거의 다 같으니까. 자 그러면 벨로스터 N9의 성공 비결은 양산차에 특별하지 않은 파츠를 가지고 특별한 모터스포츠를 즐기게 조율을 해놓은 거죠. 이게 누구가 들어와서인지는 모르지. 하지만 뭐 비어만의 역할도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휘관이 잘 들어오면 그 밑에 이제 숨은 능력자들이나 숨은 이제 그 특수부대원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련이 되는 거지. 기술이라는 게
각 연구원들이 개별 기술들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조율해낼 수 있는 요리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파 다듬고 다 잘해요. 근데 그거를 언제 어디에 넣고 하는 그 감각이 있어야 그게 요리사인 거잖아요. 그게 있느냐,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현대가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기술도 있었고 엔지니어들의 자질도 훌륭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업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명 전문 용어로 꼰대들이 꼰대. 예. 이래 해야 돼. 음. 그 수직항명으로 갔다가 이제는 그게 아닌 거지. 경험을 가지고 제대로 그 판에서 놀아본 사람이 아마 내가 비호반은 아니지만 와가지고 이 엄청난 가능성에 굉장히 흥분했을 거야. 와, M에서는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면 이게 제작 단가 이렇게 나서 판매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 와, 이 가격에 이게 나오네? 그랬을 거야. 자, 앞으로 아반떼 N, 소나타 N 줄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양산차 시장이나 대중차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BMW M과 AMG 포르쉐 라인업, 그 스포츠 전통 스포츠 라인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 브랜드의 고성능 디비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할 거야. 그래서 모터스포츠계의 백종원, 모터스포츠계의 풍소개구리 베스야 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가 드디어 이걸 한 거에 대해서 왜 이제야 했느냐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라도 한 거에 대해서 고마워라는 게 아니야. 그냥 잘한다 하세요. 잘한다. 진짜 니들 잘한다. 그러면 M뽕에 취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의 N들이 줄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헷갈려 하실 게 저희가 제네시스를 대할 때는 선두주자를 압도하는 품질을 가지고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N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 다른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거든. 럭셔리 시장이. 럭셔리 네. 시장은 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터스포츠 시장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모터스포츠는 그동안 그 몰라서 진입 못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굉장히 구입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럭셔리는 일단 뭐 구입하면 뭐 그냥 장기 보유를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그것도 나가지만 모터스포츠 같이 이렇게 크게 자지우지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용도로 쓰는 차는 아니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벨로스터 N 리뷰하면서 현대 N에 대한 브랜드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타진했는데요. 저희가 볼 때 현대의 그 N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현대는 안 두려워해도 그 모터스포츠 부서를 가지고 있거나 그 디비전을 운영하는 브랜드들이 이 N은 정말 무서워할 겁니다. 이런 차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고성능 스포츠카는 누구나 만들지만 비틀같이 싸고 튼튼하면서 실용적인 차는 정말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설계를 하는 과정이 막 지옥 같은 그런 과정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싸고 질 좋으면서 목적성에 딱 맞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렵니다. 그래서 포드티가 자동차장의 판도를 바꾼 거예요. 앞으로 모터스포츠의 판도가 현대 N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이거 두 개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반떼 N, 소나타 N, 뭐 N 줄줄이 나와서 전 라인업을 갖췄을 때 그때의 파급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르쉐나 BMW, M이나 뭐 메르세데스 벤츠, AMG 그 고성능 디비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야. 니들이 그 밑에서 시장을 쓸어 담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니들이 그 가격에 팔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가격을? 안전띠 하나에 50만 원씩 받는 게 왜 통하겠어? 그 키 옆에 색칠해 주는 것도 50만 원이야. 80만 원인가? 그런 다 할걸요 아마. 이거 지금은 눈탱이 알면서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대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렇게 살 사람 없는 거죠. 얘가 가소성을 계속 낮춰버려. 그러니까 얘가 그냥 뭐 시장을 다 흔들어 놓는 거야. 그럼 소비자들에겐 좋은 거지. 근데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될 게 이제 현대가 가치가 좀 더 높아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N은 저 현대마크 빼고 그중에 어떻게 현대가 N하고 또 그러게 비슷하네. 그래서 N으로 했나 봐. 아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N이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딱 전 봤을 때 이거 현대를 뒤집었구만 이 얘기 많이 생각을 했어. 이거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되는구나. 뒤집어. 그래서 N이라고 한 것 같아요. 형상이 비슷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저 N 마크를 저기 가운데다가 딱 달고 그리고 출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주행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DCT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벨로스터 N의 네. 밸런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